권리 분석 쉬운 질문이랍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권리 분석, 이제 막 가입한 초보 교육생입니다. 이제 막 가입하셨으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 되겠네요. 쉬운 질문인데 아직 잘 몰라서. 일단 근저당권자가 은행인데요. 말소기준 등기로 밑에 있는 소멸입니다. 근데 소멸 가운데 압류로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은 세무서의 세금 관련 부분도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가 있던데 배당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알고 싶고요. 건강보험공단 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보라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도 환영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셨어요. 근저당권이 있고요. 1순위로 그 밑에 다 소멸이 되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왜 그게 알고 싶을까? 이게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쫓아서 가시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단순히 내가 활용하지 않을 지식을 쌓는 거라면 모르셔도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왜 몰라도 되냐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당순입니다. 1등 뭐예요? 1등 경매비용입니다. 뭐 근저당권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경매에 들어간 경매비용, 법원이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2등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일 거예요. 이분은 워낙 초보 기수라도 제 유튜브를 봤다면 보고 오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2등은 최우선 변제라고 할게요. 최우선 변제. 이건 뭐가 있어요? 세금이 있고요. 임금 채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그리고 임금. 그러니까 밀린 월급이 있다면 그 월급. 마지막으로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소액이라면 그 소액 중 일부. 3번부터는 뭐 순서대로 물론 가압류 등끼리만 있으면 이것도 안분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당 시간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건강보험은 이제 순서대로에 들어가는 거고 저 압류 부분이 요거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액은 몰라도 그 압류가 뭐의 압류인지, 당해세인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압류인지, 다른 세금인지. 근데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냐고가 제 질문입니다. 거꾸로 된 질문이죠. 자, 이거는 제목이 뭡니까? 배당순입니다. 이건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겁니다. 즉, 여기는 어디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순위는 없습니다. 당해세는 가장 먼저 받아가는 것 중에 하나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액 임차인은 가장 먼저 배당해주는 목록의 하나지 내가 인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입찰자라면 또는 낙찰자라면 배당 순위는 그냥 공부하는 걸로 아는 거지 내가 이걸 잘 알아서 나한테 써먹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또는 세무서의 압류 같은 것들을 알아서 나한테 득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슬슬 뭘 배우냐? 이걸 배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쓸모가 없어. 이거는. 왜 그러냐? NPL은 채권을 사고 파는 거죠. 요거를 사고 파는 겁니다. 요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요걸 사고 팔려면 이 파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무슨 얘기예요? 내가 10억짜리 채권을 여러분들이 팔아요. 근데 그 채권보다 먼저 받아가야 될 게 있대. 뭐가 있어요? 경매비용이 있고 당해세가 있고 임금채권이 있고 소액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10억에 낙찰이 되면 내가 10억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가 없죠. 왜? 이런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거기까지 이해 가셨죠? 근데 그러면 왜 알 필요가 없냐? 그때도.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안다고. 이해관계인이면 다 알려주니까. 법원에 다 접수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낙찰을 안 받은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이런 내역을 몰라. 근데 몰라도 돼. 왜? 낙찰자니까. 내가 인수할 건 없으니까. 그런데 NPL 작업 또는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알아야겠죠. 근데 이것만 알면 뭐예요? 우리가 가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정도보다 더 깊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댓글이 있나? 바로 제가 한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 요거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선순위 인수해야 할 금액이라는 게 무엇인지, 근저당 은행이 일단 임의경매로 경매를 진행 상태인 때 인수금액이 있는 건가요? 또 건강보험권도 낙찰자 인수 아니고 낙찰금액에서 배당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미 또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는 배당순위입니다. 인수순위가 아니고, 우리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고, 혹시 채권자라면 이런 게 있다면 돈을 덜 받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으나,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할 거는 없다. 그래서 여기 최영철 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좋은 얘기가 하나 떠올랐고, 그 얘기를 제가 어저께도 써먹고 그저께도 써먹는데, 여러분들 경매로 돈을 버는 거, 이거 경매로 돈을 버는 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돈을 남들보다 많이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 경매가, 부동산 경매가 땅에 박혀 있는 이 부동산이 다른 거에 비해 조금 쉽더라고요. 그리고 단위도 좀 크고, 남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1,000만 원을 벌면 이거는 조금 덜 노력하면 해도 1억을 벌고,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강하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 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지혜, 마인드, 경험, 모든 것들을 여러분화 시켜가시고, 지금까지는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못 바꾸더라도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갖고 열심히 꾸준히 해요. 열심히와 꾸준히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꾸준히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한 달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목표는 같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뭐 지금부터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같이 부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좀 제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지, 그 퍼센테이지를 점점 높이는 게 제 목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는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